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2차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인 한판이 끝났습니다. 윤석열의 패배였습니다. 그것도 참패였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보궐선거 압승한 민주당,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선거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39.37%, 17.15%라는 큰 격차입니다. 불과 1년 4개월 전인 작년 6일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2.61% 차이로 승리한 곳입니다. 지난 1년 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국민들의 마음이 이토록 돌아섰을까요? 뒤돌아보니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불통과 무능과 무책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그 무능한 대응들, 일본에는 굴욕 외교, 미국에는 퍼주기 외교, 반중 반러 외교로 야기된 경제 안보 위기, 해외 순방 때마다 불거지는 순방 리스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의 무능과 무책임,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문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외압 사건, 부적격한 대법원장, 장관들의 청문회 등등등. 문득 생각나는 건 굵직한 사건만 해도 이 정도랍니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치고는 수적으로 많기도 하고 그 내용과 결과도 참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쇄신되기를 바라봅니다. 백성들은 물과 같아서 군주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기자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압승한 민주당, 승자의 저주 빠지지 않으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승자의 저주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긴 쪽이 자만에 빠져 정작 내년 총선에선 패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칫 보궐선거의 승리가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이긴 것은 엄밀히 말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권의 실책에 기인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사면권 행사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김태우 후보에 대한 무리한 공천으로 애초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도저히 패배할 수 없는 선거여서 한 자릿수 이내로 이기면 되레 진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번 선거가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것은 지금의 민심과 여야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장점과 약점을 확인한 만큼 얼마나 이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본선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승자가 쇄신 노력 없이 지금 이대로를 외치며 총선을 맞는다면 매서운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밤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한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한다고도 했습니다. 보궐선거 승리로 당이 자만심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입니다. 향후 여야에서 전개될 상황은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변화를 꾀하는 신용만 하고 현재의 기조를 고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이고, 네 번째는 친명, 비명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아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 시나리오에 부합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의 내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거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행태는 중도층에 큰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결속만 다진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민생 경제 대책과 정권 견제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잘한다고 해서 총선 승리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기조를 민생과 경제 살리기로 바꾸고 이를 실천한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총선 승리는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도 작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변수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꼽는 이들도 많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돌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전격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대위 체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든 내년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충재 기자님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해서 얻은 결과라고 냉철한 평가를 내립니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이재명 대표의 글처럼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의 선거 결과에
언론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는 성찰과 변화를, 민주당에게도 혁신과 쇄신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겨레 10월 12일자 사설입니다. 선거 민심, 윤 대통령 국정기조 바꾸라는 경고다. 총선 6개월 전에 치루어지는 이번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런 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안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압승, 엄중한 국정심판이다. 48.7%의 높은 투표율과 17.15%라는 큰 격차는 야당의 압승이며 불통과 독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 협치에 물꼬를 터야 하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 쇄신하여 국민통합과 경제, 민생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보궐선거 민심은 윤정부 심판, 국정쇄신 절실해졌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50만 명의 기초단체 한 곳에서 치러진 원포인트 선거였지만 거대 양당이 총력전으로 치르고 있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없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유책자를 석 달 만에 사면하고 자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도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의 선거를 주도한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를 겸허히 새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이번 선거를 총선 6개월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한 풍향계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당력을 총동원한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출범 1년 6개월 된 윤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새겨 일방통행과 독단이란 지적을 받는 국정운영 기조를 재점검하고 과감한 쇄신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색한 일만은 아니며 이 대표가 당내 갈등의 고를 메우고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이번 선거는 김 후보,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오만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잘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잘못 받아들이면 설상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 앞에서는 겸허해야 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보선 패한 여권, 독선적 국정 운영 아니었나 돌아봐야.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윤석열 정부의 취임 후 1년 반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정 운영의 미비점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생 문제를 풀어갈 책임은 여권에 있으며 야당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집권 세력의 역량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 3개,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 3개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